2023년 5월 5일 이정훈입니다. G7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죠. 그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참여를 해서 G8이 되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4월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 있는 G7 국가 대사를 초청해서 저녁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이 G7에 한국을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라고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자 그랬더니 한 나라의 대사가 G8 하면서 건배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이 G7 정상회담이 곧 다가오는데, 그걸 앞두고 일본 나가노에서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왔던 나라 중에서 프랑스, 독일, 캐나다의 장관을 따로 서울로 불러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을 가진 이후 박진 장관은 해외에서는 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G8, G8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답니다. 한국을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질질 끌려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이 주사파, 민주당, 좌파 이런 애들이 하도 설쳐돼서 그렇지, 북한이나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깔보고 너희는 경제도 안 되고 민주주의도 안 되고 엉망인 나라야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러나 이제 무시한다고 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무방비로 가자는 게 아니라 한 수 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그럴 나라죠. 왜냐하면요, 그전에도 몇 차례 나왔던 건데,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흔히 얘기해서 3만 달러를 영어권에선 1000 단위마다 정을지으니까 30이 되죠. 인구 5천만 명을 50으로 봐서 30, 50 클럽에 들어간 나라는 딱 7개 나라입니다. 7개 나라가 바로 G7인데, G7 중에서 캐나다가 인구가 5천만이 안 됩니다.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집어넣으면 딱 30, 50 클럽 국가가 완성됩니다. 캐나다는 대한민국보다도 면적이 한 100배 가까이 되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3천만 대입니다. 국민소득은 꽤 높지만. 네. 그래서 30, 50 클럽에는 캐나다가 빠지고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역액, 수출입액은 1조 4천억 달러죠. 세계 랭킹 5위입니다. 제일 많은 건 미국, 독일, 일본, 그 다음 프랑스.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국보다 많아요. 프랑스가 1조 4,370억, 우리가 1조 4,150억, 한 200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국이 세계 무역 5위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간지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이 세계 강대국 순위, 이제 소득으로 따지면 핀란드니 리텐슈타인이니 하는 작은 나라들이 뭐 10만 달러, 룩셈부르크도 그렇고 1인당 GDP가 높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거의 군사력이 없고 국방비를 안 쓰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무력도 갖고 있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 그런 순위로 따져보면 한국은 세계 6위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G7 회의를 만든 게 사실은 미국이라고 봐야 되죠. 대한민국을 G7에 넣자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G7을 G8으로 확장하자. 과거에도 이제 G7이 러시아를 넣어서 G8으로 유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크림반도를 침략한 이후 빼버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G8으로 G7을 바꿔도 문제는 없거든요. 영국도 대체로 지지합니다. 영국은 2년 전이죠. 자기네가 열었던 G7 정상회담에 당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었죠. G7 플러스 3을 했는데 한국, 인도, 호주 대표를 정상을 초청했던가? 네, 그때 갔었습니다. 영국은 한국이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것 같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뭐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일본이 궁금한데, 일본에서는 자기네가 아시아의 맹주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일본 정치를 이끄는 자민당의 원로들은 한국을 좀 얕잡아 보는 게 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난달에 일본 가서 아주 통 크게 딱 보여줬죠. 뭐 그 전에 100년 전의 일로 자꾸 우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할 이유가 없다 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가서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도 먹어보고 아주 뭐 술도 한잔 먹고 아주 당당하게 하고 왔죠. 기시다 총리가 이건 내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니까 바로 이번 주말에 날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 참가 국가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데, 한국이 참여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였다는데, 기시다 총리는 의외로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해석이긴 하지만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그토록 미국이 원하는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선 거를 상당히 감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일본 모두 찬성하면 한국이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겁니다. 이 G7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영어로는 G7인데 그룹 오브 세븐, 7국 그룹입니다. 그룹을 몰라. 7국 모임, 7개 나라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들은 전 세계 국부의 58% 반 이상을 차지하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시작은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나옵니다. 기름값이 대거 뛰죠. 그때 미국의 재무장관이 슐츠입니다. 조지 슐츠가 서독 재무장관, 프랑스 재무장관, 그 다음에 영국 재무장관과 함께 처음으로 4개국, 영독불미, 유럽에 있는 4대 경제강국이 재무장관 회담을 갔습니다. 갔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당시 대통령 닉슨인데, 그 회의 하려면은 이 백악관을 빌려줄게. 백악관에 도서관에서 해라. 그래서 이 4개국 재무장관들이 백악관 도서관에서 처음 4국 재무장관 회담을 갑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그룹, 도서관 그룹이라고 그걸 불렀죠. 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즉각 미국의 슐츠 재무장관이 일본도, 그때 일본이 세계 랭킹 경제 2위 국가였거든요. 서독을 잡았습니다. 일본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세 나라가 바로 동의하죠. 일본이 가입해서 바로 G5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장관회담에서 각국 정상들 회담으로 바뀌는데, 75년도에 프랑스가 주최를 하면서 자기 바로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를 초청하면서 6나라 회담이 되는 거죠. G6가 되는 겁니다. 처음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로 했다가 일본을 넣었고 이탈리아를 넣었고 6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국과 미국이 좀 영어권 국가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76년도에 캐나다를 넣자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들어와서 G7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EU가 이제 캐나다를 넣었으니까 비영어권도 우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합쳐가는 모임 EU가 있었거든요. 그 EU를 국가는 아니지만 집어넣어서 국가는 아니니까 G8으로 하진 않고 8개 7개 나라와 1개 기구가 참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G7 회담을 한 10년 끌고 오는 동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이리저리 공부를 좀 했고 잘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세상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자를 하면서 서울 강남이라는 데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강남에 한번 살아봤어요. 살고 나서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강남에 산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자도 강남에 살아? 하면서 뭔가 툭 던지는 게 그전까지는 저한테 걸지 않던 그런 주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강남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그때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강남에 살지 않고 강북에 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뭐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자 세계에 너무 젖어가지고, 기자들이 조금 학력이 높잖아요. 거기에 익숙해 지내다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기자를 할 때 서울대 출신이 한 60, 70, 나머지 연고대, 그리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고대 출신이
서울대랑 경쟁하느라고 맨날 박 터지고 경쟁하고 지내면서 세상이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오니까 서울대는 아주 희귀한 존재고 연고대도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존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잘못 봤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기자 사이에서 논의하는 걸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또 집안 사람 만나 얘기해주면 되게 재밌어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벌써 저는 정보의 세계에서는 어퍼 클래스로 와 있어가지고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가 있는 사람들도 재벌 회장들도 뭐 만나게 되고 누구도 만나면서 거기서 나누는 얘기를 갖고 오래전에 친구들 만나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안 맞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저 윗사람들이 하는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은 거는 저보다 한 4년 선배 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입시를 보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때 최고의 명문이 경기, 그 다음 서울, 그 다음 경복, 이것까지는 부동의 1, 2, 3이고 그 다음부터 뭐 경기여고, 경북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남이나 부산, 광주 1고 그런 순서로 쭉쭉 갑니다. 경기가 압도적인데, 경기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기 출신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정하면 거의 그거대로 술자리에서 결정한 대로 잠시 후면 정책화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을 끌고 나가는 거는 뭐 정치인도 있지만은 상당부는 KS 마크가 끌고 가는구나,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도 이렇게 G7 회의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정상들이 툭툭툭툭 던지고 뭐 하지 뭐 한 것들이 이심전심으로 결정돼서 세상이 굴러갑니다. 1990년, 91년 동유럽 공산국가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납니다. 94년도에 G7 이탈리아에서 회의 가졌을 때, 그때 이제 러시아가 소련 연방을 유지하려고 하면 했겠죠. 근데 할 의지가 없어서 풀어주는 바람에 냉전이 종식됐고 세계적인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냉전 종식에 기여를 한 러시아도 부르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못 사죠. 못 사는 나라죠. 땅덩어리는 세계 최대로 넓지만. 그래서 이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옵서버로 초청합니다. 그 97년부터는 러시아를 넣어갖고 G8이 됩니다. G7이 러시아로 G8 회담으로 쭉 98년부터 해서 2008년 10년 이상,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 푸틴이 있을 때 이 크림반도를 낼름 삼켜버려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러면서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를 2014년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그때 G7에서 러시아를 쫓아내자라고 결정되면서 다시 G8은 G7으로 돌아갑니다. 그 G7으로 쭉 오다가 2020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한민국과 인도, 호주를 넣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또 이제 뭐 스페인을 넣자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1년도에 영국에서 할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가 초청받았고, 인도가 갔고, 남아공이 그때 호주가 갔나?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건 초청인데 없어 보였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호주를 넣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이 잘하면 G8 또는 호주와 같이 들어가면 G9 국가가 됩니다. 이거 대단한 외교 성과죠.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이 한 건 아니고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이 결사적으로 경제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5년 단임제 헌법을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민주화를 열어줬죠.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전두환이 시작해서 노태우가 한 겁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그걸 답습한 사람들이고요. 아무도 노태우 체제를 김영삼이도 김대중이도 노무현이도 문재인이도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금까지 와서 뭐 좌파 정권도 들어섰다가 이제 큰 틀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깡패국가, 북한이라고 하는 깡패국가, 러시아라고 하는 깡패국가를 야단칠 수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을 G8로 참여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뭐 정상회담을 한국이 주최해라. 그걸 뭐 열라라면은 데모크라틱 10 뭐 그런 것이 되겠죠. 데모크라틱 10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엔이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연합국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연합국끼리 갈등하면서 냉전이 벌어졌고, 냉전은 끝났지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이게 유엔이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나토라든지 G7 또는 뭐
그런 걸로 지금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러한 어퍼 클래스, 아까 말한 대로 KS들이 모여서 떠드는 술자리에서 많은 게 결정되더라. 재벌 회장님들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뭐가 결정되더라. 저도 뭐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모임 뭐 포럼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도 내고 듣고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내가 주장한 게 먹혀서 돌아가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끼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한국적 모르고 큰 정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G8에 가입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 뭐 기시다 왔을 때 사과하라 찡찡이 대는 좌파들, 그 째째한 자들은 북한이나 가고 기시다 잘해 오케이. 그 다음에 G8, G7 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옵서버로 참가해서 잘 하시고 하면 어쩌면 대한민국이 OECD 가입하고 하는 거에 이어서 상당히 국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토대로 한 저희 하나의 예측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